종목은 왜 탑7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막콘덴서, 조선주, 휴오스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장 초반부터 이슈가 됐었던 종목, 첫 번째로 화장품주 먼저 보겠습니다. 돌아올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ABCNC가 그나마 상승을 지금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2.85%의 상승, 그 밖의 종목들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하락폭 자체는 그래도 제한적인 종목들이 몇몇 보이긴 합니다. 계속 보죠. 유니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전히 강한데요. SK하이닉스가 11년 만에 증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가 5천억 원이나 됩니다.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증설한다라고 밝혔는데요. SK하이닉스 향수주가 많았던 유니테스트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는 유니테스트 16,8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도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도 참 많이 보는데요. 인터플렉스도 LG 이노텍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애플이 깜짝 실적을 내놨고요. 또 여기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올 1분기에 애플 주식 7,500만 주를 매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접하셨고요. LG 이노텍은 3.6% 급등이군요. 129,500원대 현재가 형성입니다. 제약주 가운데서는 휴오스를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슈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업과 약 900억 원에 가까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공급 기간이 20년이라는 이 기간,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장중 한때는 1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사막콘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법 많이 말씀드렸었죠. 4% 넘는 급등이고요.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4월 초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52주 신고가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MSCC 호황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강하고요. 지난달 초에 4만 원대였나요? 이 주가가 지금은 7만 원 초반, 거의 중반까지 근접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그 박진희 부장과 함께 조선 기자재 업체 하나 보고 왔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강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보합권이군요. 잇따르는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 쪽으로는 큰 손들의 러브콜도 잇따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반등하죠. 시장이 따라주질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2.64% 사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 낙폭이 너무 과했다라는 투자자들의 판단도 아마 일부 섞여 있겠죠. 36만 9천 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까지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죠. 이럴 때는 참 종목 이야기 나누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과 함께 또 냉정하게 또 시장을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도라선이 지수의 낙폭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이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첫 번째로 볼까 하던데 그에 앞서서 제약주 전반에 대한 시각부도 좀 챙겨주세요. 이거 빼고 다른 제약주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저 지금 코스닥의 상위 업체들 한번 보시면은 네. 거의 다 제약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지금 HLB 이 하락세를 거의 어떻게 지금 시가총액 하는 상위 20개 중에서 네. 포스코 캠텍 하나 빼고 네. 모두 다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 지금 1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신라젠도 네. 10% 이상 낙폭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급에서 사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 수급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네네.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정말 기술력 있게 살아남을 종목들은 네. 살아남을 수 있고 네네. 물론 같이 수급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을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아요. H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만은 사실 면역 대장암도 완치 환자가 한 명 있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간암 팩사백의
그 병용 투여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옥석거리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신라젠, 네. HLB, 메디톡스는 하락폭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네네. 매한가지 하락세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줄줄이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제약주들은 다 밀려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또 굳건하게 상승세를 조금은 유지해 나가려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예. 비슷하게 들여다볼까요? 윗골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거의 뭐 37만 7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코스닥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물론 이게 지금 뭐 분봉 차트인 네, 이게 거죠? 분봉 차 일분봉 네. 차트고요. 이게 네. 일봉 차트인데 그 동안에 그 딱 금감원에서 분식회계 이슈 발표하고 나서 거의 뭐 30% 가까이 그렇죠. 빠졌다 네, 보니까 그 정도 빠졌죠.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네. 그 부분까지 사실 이게 그 감리위원회가 17일 날 개최가 되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르면은 23일 날, 늦으면은 다음 달쯤에 그렇죠. 발표를 하는데 예. 이 동안에는 사실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이 뭐 기술적인 반응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뭐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네. 추가적으로 나는 지금 보통 거의 뭐 50만 원대, 60만 원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거는 좀 제한적으로 좀 가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반등을 의미 네. 있는 반등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게 분식회계를 보는 시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들보다는 네. 부정적인 요소에 또 반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 문제가 되었던 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이거를 장부가로 평가를 했지만은 15년도부터 시장가로 평가하면서 이게 분식회계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잔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신규 진입은 좀 제한적으로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찍고 갈까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나빠요를 드리면은 뭐 이거를 딱 지금부터 손절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저는 네, 글쎄요를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네. 보니.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또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글쎄요를 예.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오늘 급락하고 있는 제약주 전반으로 시각을 돌린다면 옥석 가리기는 유효하다라는 그렇죠.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투자자분들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좀 우려가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선주를 볼까요? 뭐 업황에 대한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한다 이거죠. 이제 앞으로 하반기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몇몇들이 보이는데요. 네.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요거 좀 챙겨주세요. 우선 이 조선 성과에 대한 인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이슈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또 수주를 했거든요. 이게 네. 조디악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조디악 그룹에서 이제 컨테이너선을 4척을 수주를 했어요. 근데 4월 달에도 한번 수주를 했어요. 조디악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 동선형 선박을 하나 수주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해운조사기관 클락슨에 보시면은 이게 2만 TEU급이라고 있고 1만 4천 톤 TEU급이 있어요. 네. 이게 TEU가 뭐냐면은 선박의 무게를 지칭하는 단위이기는 한데 굉장히 큰 컨테이너 선이거든요. 이 선박인데 이 선박의 가격이 새로 수주를 할 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뭐 조선 업체들, 뭐 대우조선인 해양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매달마다 이제 수주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대중공업이 거의 뭐 11만 원 주가 찍고 나서 반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한번 이걸 글쎄요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래요? 네. 중국에서 지금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럼 뭐냐면은 기존의 뭐 친환경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석탄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천연가스나 이 LNG에 대한 수요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가 원래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 LNG 수요가 글로벌 2위였어요. 근데 이게 중국이 제쳤죠. 중국이 제쳤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이거 원자재 한번 빨아들이면은 상당한 양으로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운송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돼, 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운송 선박, 신규 건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은 이 LNG에 대한 선박을 수주를 하려면은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거의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좀 바꿀까요? 네. 저는 좋아요로? 이제 좋아요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탑픽을 그래도 꼽아본다면 어느 쪽으로 계속 논의 가세요? 저는 이제 LNG선 올해 총 발주량이 우리나라에서 한 18척이었거든요.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한 8척이고 현대중공업이 한 5척,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5척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수주 많이 한 쪽으로 갈까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라고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또 수급도 한번 확인하면서 뉴스까지 저희가 또 팔로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요. 사막 콘덴서 보겠습니다. 지치질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코스닥이 이거 지금 상황 정말 말이 아닌데요. 일단 지수를 좀 함께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31이요. 3%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HTS 상으로는 더 낙폭을 키운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안실의 앵커 좀 연결해서 호가 상황 그리고 마감 상황까지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막 콘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얘기 혹시 대표님과 이전에도 한번 나눠봤던가요? 네네. 그렇죠.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MLCC라는 거를 만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MLCC가 디스플레이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에도 쓰이고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전장용 MLCC에 쓰이거든요. 근데 이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디스플레이나 이 반도체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LCC 똑같이 한 개 한 개 팔 때 이거는 뭐 1,000원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전장용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벌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마콘덴서는 일찍이 전장용 MLCC에 빨리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지금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거의 뭐 74,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장 때문에 뭐 일부분 윗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수익성의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제가 하나 표를 가져왔는데 사막 콘덴서의 매출 비중이에요. 매출 비중을 시장 관련 규모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MLCC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거의 지금 MLCC 규모가 13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15년도에 12조 원 정도 시장이 됐던 게 지금은 13조 6천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사막 콘덴서 MLCC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2년 만에 거의 한 7% 정도 이상 올라갔어요.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전장용 MLCC가 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지난해 이제 그 사업 보고서 하는 관찰을 했었는데 용인 공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가동률을 보시면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쉬지 않고 있다는 풀가동이네요. 거의 풀가동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만큼 MLCC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막 콘덴서에 대한 의견은 뭐 여전히 좋아요라고 찍고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이 종목은 외 탑7에는 또 제약주가 하나 속해 있죠. 휴원스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또 강하단 말이에요. 혹시 앞서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쪽에서 이것이 옥이 될까 한번 여쭤보죠.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저는 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미국 파트너사의 스펙트라 메디컬에 800억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오늘 공시가 된 건데 물론 20년 동안 공급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나오는 그 공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뭐 한 번에 890억이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은 판매 예정 수량이에요. 1차 년도에 19억 정도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차 년도에 38억, 그다음에 3차 년도에 57억, 그다음에 4차 년도부터 20차 년도에 한 770억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90억이 한 번에 들어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호스피라가 이 리도카인 주사제를 미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 FDA 승인을 받고. 근데 휴온스가 지난달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이 리도카인 주사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진출을 했는데 지금 호스피라가 팔고 있는 리도카인 주사제가 불어가 났어요. 지금 판매를 못 해요. 그러면은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졌거든요. 네. 근데 이 리도카인 주사제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냐면은 한 6천억 정도 규모가 돼요. 근데 물론 뭐 이거를 한 번에 다 차지한다라는 건 아니고 점차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겠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휴온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뭐 6천억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오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약주 가운데서 그래도 휴온스만큼은 좋아요 찍고 또 내일장으로 탑픽으로도 꼽아오셨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빨리 한번 마감 동시효과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급기야 양시장 하락폭을 두드러지게 키우고 있습니다.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40선까지 호퇴했습니다. 0.48%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4일째 가격을 낮췄죠. 코스닥은 무려 3.55%까지 내림세가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825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혼조세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비롯한 테크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힘을 얻어간 걸까요? 삼성전자 1.35% 오름세가 시현이 되면서 52,600원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액면분할 변경산장 이틀 만에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쪽도 0.6% 오름세. 우선주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56%까지 오르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반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5월 8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파열자의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급기야 코스닥은 낙폭이 3.1%까지 키우며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829선에 828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약세였습니다. 0.48% 하락한 2449선, 2450선이 이탈하며 종가를 형성했네요. 수급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로 전환이 됐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777억 원 순매도 우위, 기관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지정 확정 리스크 해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일까요?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 모두 건설업종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모두 팔자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 436억 원, 기관 500억 원대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자, 업종별로 남북 경협주가 많이 포진이 돼 있던 건설업종이 내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27%까지 업종지수도 낮췄고요. 종목 살펴보시면 남강토건이 9.77%, 까뮤 ENC도 9.57%까지 내림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7에서 8% 이상 내리면서 오늘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부 바이오주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마감 근처 와서 탄력을 급격히 잃어나갔고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일째 가격을 낮췄습니다. 6.67%까지 낙폭 키웠고 신라젠 오늘 4% 급등을 했는데요. 마감은 12% 내림세 속에 HLB 1.4% 급등했지만 16%까지 내리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메디톡스도 2.69%, 비바이오 종목인 CJENM도 1.59% 내리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